1978년 개혁 개방 이후 40년 동안 10% 가까이 성장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은 세계 2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중국은 경제력과 더불어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 3위를 기록 중인데요. 매년 천문학적인 군비를 투입하며 군사력에서도 미국에게는 가장 큰 위협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3위의 군사대국 중국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이 맞붙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50년 6.25 전쟁에서 중국은 중공군을 투입해 한국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70년이 지난 지금 만약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까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새벽을 틈타남 침에 벌어진 한국전쟁은 냉전 이후 최초로 동서양이 벌인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마오쩌둥과 저우얼라이에게 북한을 도울 것을 요청하면서 김일성의 적화야육을 지원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전을 꺼리던 마오쩌둥에게 스탈린은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은 북한 피난민들의 피난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날려 중공군의 참전을 이끌어냈죠. 아마 많은 분들이 1.4후퇴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전쟁 초기 낙동강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에 밀린 한국군과 유엔연합군은 레가도 장군의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2주 만에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하고 11월 26일에는 북한의 제일 끝까지 밀고 올라가 승리를 알리는 깃발을 꽂으려던 찰나 실패를 마주합니다. 평양을 점령한 직후 중공군 20만 명이 아무도 모르게 압록강을 건너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중공군 본대가 추가로 투입되면서 한반도는 말 그대로 잔인한 전쟁터로 변했죠. 미국의 공격이 두려워 감히 참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마오쩌둥은 중공군을 한국전쟁에 참전시킵니다. 이내 전술로 밀고 올라오는 중공군을 당해내지 못하던 연합군은 12월 15일 흥남부두에서 미제 1해병 사단을 시작으로 미 10군단 전병력과 피난민 10만 명을 남쪽으로 철수했고 1월 4일 서울을 내주자 또다시 남쪽으로 철수를 1월 7일에는 수원까지 내주면서 또다시 철수를 거듭했죠. 그렇게 3년여간 치열하게 싸우다 휴전협정을 맺어 70년간 여전히 휴전 상황인 것입니다.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6.25 전쟁은 김일성이 주역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김일성의 북한군이 주인공이었던 것은 전쟁 초반 3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공군이 투입된 후부터 김일성의 북한군은 조연으로 물러나고 중공군이 주연으로 떠올랐죠. 중공군 투입 후 벌어진 2년 9개월의 전쟁에서 공산진영을 대표한 것은 중공군이었고 김일성의 군대는 그저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전쟁이 휴전을 맞이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나름대로 군사력을 키우며 전쟁에 대비했는데요. 사실 얼마 전 제 채널에서 다뤘던 한국과 일본의 현재 시대에 발발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력이 발전할수록 군사력 즉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면서 핵무기, 전투기, 항공모함, 이지스함, 전차, 잠수함, 로봇 등등 무기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자칫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거의 발발하지 않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가정하에 전쟁을 가정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어쩌면 한 번 정도는 맞붙을 수도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직접적으로 전면전을 펼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북한이라는 문제아가 개입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존재 이유가 바로 중국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과 북한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중국을 찾고는 합니다. 김일성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김정일은 장퍼민과 후진타오를 그리고 김정은은 시진핑을 찾아 전략을 논의하고는 하죠.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북한에게 언제나 극진한 호의를 베풉니다. 일례로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오래된 것은 모조리 바꾸라던 마오쩌둥은 북한을 두고 자본주의 노선을 따르는 주자파로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어느 독재자 못지않게 강력한 정책을 펼쳤고 이에 분노한 김일성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중공군 묘지를 모두 파내버리기로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면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순망치한,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에서 중국을 방어해주는 1차 저지선인 것이죠.
그러나 미중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북한은 언제든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미국이 공격한다면 한국 역시도 여기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은 중국 본토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북한을 도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복잡한 국제정세 때문에 중국은 서해에서 한국군을 겨냥한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한국은 중국을 대놓고 적국으로 상정한 훈련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미 북한을 겨냥한 훈련을 실시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맞붙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선 김정은이라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부재가 반드시 상정되어야 합니다. 가령 김정은이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만약 김정은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절한다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을 70년 이상 이끌어오는 백주열통이 권력을 승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의 아들이 너무 어린 관계로 북한을 물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그의 동생 김여정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과연 군부가 김여정을 지도자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죠. 김여정이 여성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에는 북한은 봉건 사상 및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해 북한의 군부나 주민들이 여성 지도자를 지금의 김정은만큼 충성스럽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김여정과 북한의 세스벨리트 집단이 연합으로 집단 지도 체제로 공동정권을 수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김일성을 도와 북한을 건설한 혁명동지들의 자제들은 여전히 북한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총 200여 명으로 파악합니다. 대표적으로 최용해를 들 수 있죠. 그는 북한 빨치산 출신 최현 인민무력부장의 차남으로 북한 내에서 최고 위급 인사로 분류됩니다. 최룡해 등의 엘리트 자제들이 김여정과 함께 공동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서 쿠데타나 내전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패나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망명하거나 더 멀리 내전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처럼 다스려지지 않는 내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내란이 발생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으니까요. 지금의 김정은처럼 명확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은 전 세계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만약 군부 내에 이란이나 시리아와 커넥션이 있는 누군가가 이를 팔아넘기려 한다면 이보다 위험한 상황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미군은 반드시 북한에 진입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이나 이란, 시리아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꺼려하죠. 그래서 이 핵무기를 사수하기 위해 미군 특수부대는 반드시 북한에 진입할 수밖에 없고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야 할지 아니면 미군만 진입하게 둘 것인지의 정치적인 딜레마에 봉착하죠. 한민족인 북한을 미군 소나기에 쥐어줄 것이냐 아니면 한국이 올라갈 것이냐 하는 딜레마죠. 그렇다면 한국군이 치고 올라간다고 상정했을 때 북한군과 맞붙게 될까요? 이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면 김정은이 사라지면 북한군의 역할이 없어지니까요. 북한군의 존재 이유는 당의 중앙을 사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북한 주민을 보호하거나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따위의 의무는 없습니다. 오로지 당의 중앙, 즉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며 오로지 그의 명령만으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움직여야 하는 북한군의 특성상 자율성은 1도 없으며 1호 명령, 즉 김정은의 명령이 없으면 부대의 이동조차도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군을 움직이도록 1호 명령을 발동했다는 것은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사망 이전에는 1호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이 1호 명령을 발동하는 자체로 반란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구조죠. 그런데 만약 북한을 통치할 목적으로 중국이 압록강을 건네 북한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때는 필시 한국군과 중국군이 맞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평양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한국은 평양 이남에서 맞붙게 되죠. 중국은 북한 전역을 차지하고 싶어 할 것이고 한국은 평양 이북까지 전부 손에 넣고 싶을 테니까요. 어느 한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결국에는 교전 상황이 펼쳐집니다. 단 한 발의 총성으로 70년 동안 아슬하게 지켜온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양 북쪽을 차지한 중국은 어떤 이유로도 핵공격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고 만약 중국이 핵공격을 감행하는 순간 미국은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핵공격을 퍼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중국의 핵공격이 있었음에도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면 한국은 이제까지 축적한 기술력으로 3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능력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두려워서라도 핵무기로 공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3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능력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과 중국이 1로 데스매치를 벌인다면 한국이 이기지 못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세계 3위의 군사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이 맞붙는다면 이는 당연한 결론이겠죠. 다만 중국은 단독으로 한국과 맞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지언정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모조리 한국으로 날아올 테니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껏 애지중지 다뤄오던 북한이 무너진 이상 동아시아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을 것이라 당연히 동맹국들을 모조리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시아를 둘러싼 국가 중에서 중국 편에 선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현재 일본과 센카쿠열도 다오이다오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어 일본의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고 일본은 또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기도 하죠. 현재 미국은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두고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중국을 바로 지척에 둔 대만 또한 중국에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국에 편입되고 싶지 않은 마당에 중국이 자꾸 한나라라고 이니 한반도 전쟁을 빌미로 미국 편에 설 것이 확실합니다.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죠. 필리핀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호주는 미국과는 피를 나눈 친구와도 같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은 호주를 두고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감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남쪽에 위치한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으며 중국의 서쪽으로는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인도가 140만 명의 병력과 국경 분쟁을 이유로 중국에게 칼을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력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 국가에는 미군 기지와 공군 기지가 자리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언제든 중국 상공을 날아 한반도까지 순식간에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본토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마오쩌둥은 북한을 두고 순망치 아니라며 중국의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김일성이 중공군 묘지를 전부 파내도 보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북한을 보호하고자 중국군 상당수를 북한에 파병해버리면 중국과 악감정을 가진 인도를 포함 동남아 국가들이 절대로 중국 본토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억지로 통치하고 있는 소수민족들 역시 한반도 전쟁을 빌미로 반란을 일으켜 중국 본토는 말 그대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중국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중국은 가운데 줌을 써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는데 생각해보니 중국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조금만 신경 썼다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주변국과의 분쟁을 초래하는 바람에 중국을 벗어나는 순간 가장 위험할 수밖에 없는 위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